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댁 냉장고에도 사과가 늘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씩 꺼내 먹으며 아삭하고 달콤하다고 느끼죠. 참 괜찮은 과일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방식이 사실 사과의 진짜 효능 중 10%도 못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요즘 세상 참 바쁘고 피곤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며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하죠. 혈압이 제멋대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병원 가면 피가 좀 끈적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심장이 가끔 쿵하고 튀는 듯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밤이 되면 푹 자고 싶어도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하고 머릿속은 좀처럼 조용해지질 않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서 뭐라도 먹으면 더부룩하고 며칠씩 속이 불편한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같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 삶의 질을 은근히 갉아먹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값비싼 건강식품을 따로 살 필요 없이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재료 하나만 사과에 더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물을 끓여 마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주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혹시 믿기 어려우실까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 재료가 무엇인지, 사과와 함께 썼을 때 왜 그렇게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지, 즉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단순히 둘이 아닌 훨씬 큰 힘이 되는 이유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손에 잡히도록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법만 익혀두시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든든한, 그리고 돈 들지 않는 생활 속 보물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진짜 가치를 잘 모르는 친구 사과를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루 한 알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된 이유, 단순한 말장난은 아닙니다. 사과가 지닌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우리의 혈관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도 같아서 오래되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듯 우리 몸속 혈관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때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찌꺼기로부터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엔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과 속에는 이런 찌꺼기를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청소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펙틴입니다. 펙틴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장에 들어가면 강력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몸 안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찾아내고 그걸 단단히 감싸서 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 과정은 마치 수도배관 전문가가 강한 압력 대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배관을 하나하나 말끔히 청소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소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며 혈관이 맑아지고 혈액은 더 원활히 흐르게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노란색 계열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건강 지표가 훨씬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결국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사과 하나가 우리 혈관을 지키는
가장 성실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매일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우리의 혈관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고마운 존재 말입니다. 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사과에는 또 하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이 들쑥날쑥해 고민이 많습니다. 마치 놀이기구처럼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때마다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죠. 병원에서는 늘 소금 줄이라는 말만 듣지만 알고 보면 단순히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체내의 나트륨을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칼륨을 더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칼륨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두 세력과 같아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액이 쌓이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며 혈압이 오릅니다. 하지만 칼륨은 그 반대 역할을 해줍니다.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일종의 조율자 역할을 하죠. 사과는 바로 이런 고칼륨 저나트륨의 대표 과일입니다. 한 알의 사과를 먹는다는 건 몸속에 성실한 직원을 한 명 더 들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칼륨이라는 직원은 틈틈이 돌아다니며 혈관 곳곳에 쌓인 나트륨이라는 불량 직원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혈압도 부드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사과, 특히 그 껍질에 아주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내벽을 감싸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혈관이 탄탄한 이유는 바로 이 탄력이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유연함을 잃게 되며 그에 따라 혈압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는 마치 혈관에 마사지라도 해주는 듯 잃어가는 탄성을 지켜주고 젊음을 되살려줍니다. 결국 사과는 한쪽에서는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이중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최고급 혈압 안정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혈관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자주 겪는 또 다른 문제인 장 건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위장 기능이죠.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며칠씩 변을 못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날은 별 이유 없이 설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식욕도 줄고 일상도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장을 다스리는 데에도 꽤 실력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사과가 성질이 부드럽고 달며 비위에 작용하여 진액을 생기게 하고 건조함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옛말이 아니라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익혀 먹을 때 그 효능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합니다. 생사과 속의 펙틴과 식이섬유는 다소 거칠고 강한 편이라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는 좋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냉한 체질인 분들에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끓이거나 쪄서 익히면 그 안의 펙틴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익힌 사과의 펙틴은 장벽을 안정시키는 수렴작용을 하여 이유 없이 자주 설사를 하는 분들, 특히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열을 가하면 식이섬유의 자극성도 완화되어 변비 완화는 물론이고 장내 연동운동을 도와 배변 리듬을 부드럽게 맞춰줍니다. 말하자면 익힌 사과는 장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부드럽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중 조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이 굳어도 설사가 심해도 한결같이 내 몸을 진정시켜주는 존재인 셈이지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사과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 하나만 더 나눌게요. 오늘 소개하는 건강 레시피에선 붉은 껍질 사과를 추천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심장과 혈관에 좋은 기운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색깔에 따라 작용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만약 요즘 기침이 잦거나 폐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푸른 사과를 드셔보세요. 폐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기운을 맑게 해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졌다면 노란 사과가 탁월합니다. 비위를 보강해주는 작용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이런 지혜는 조선시대 한의서에서도 강조된 오색은 오장에 작용한다는 전통 지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사과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셨나요? 사과 하나만으로도 혈관 청소, 혈압, 안정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여기에 궁합이 완벽한 황금 짝꿍이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효과는 단순한 시너지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상상 이상의 건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짝꿍은 바로 대부분의 가정집, 부엌 찬장에 한 번쯤은 놓여있는 대추입니다. 작고 소박한 붉은 열매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이 대추는 사과와 만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과가 몸속을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대추는 그 빈자리를 정성껏 채워주는 영양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몸을 비워낸다면 대추는 그 빈틈을 따뜻하게 메워주는 존재인 셈이죠.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서는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들수록 대추를 자주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한 번쯤 기혈 부족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특히 무기력, 어지러움, 두근거림, 손발 차가움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눈을 붙이거나 꿈을 자주 꾸며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피로처럼 보이지만 이는 심혈이 부족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연료가 부족해진 것이죠. 심장을 하나의 등잔이라 한다면 그 안에 타오르는 불꽃은 우리 정신을 의미하고 피는 등잔을 밝히는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충분할 때 불은 밝고 안정되지만 기름이 부족하면 불꽃은 흔들리고 금세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혈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숙면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대추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전통의학에서 보혈과 안신의 탁월한 재료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심장이 피를 충분히 받아야 강하고 안정된 리듬으로 뛸 수 있는데 대추는 그 연료를 보충해주는 천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밤에는 쉽게 잠들고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실이 현대과학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식품영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실제로 불안 완화와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과 현대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이죠. 게다가 대추는 피를 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화력을 북돋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침 속 아밀라아제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다 잘 소화시키고 흡수하게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인 법입니다. 대추는 마치 영양 흡수의 추진력을 올려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여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사과 속 영양까지도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대추 자체도 고칼륨 식품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과가 고칼륨 저나트륨 구조로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대추도 그 역할을 함께 해주는 조력자입니다. 두 식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 혈압 조절, 혈액순환 전반에 걸쳐 이중으로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마치 한 사람은 청소를, 다른 한 사람은 보수를 맡아 집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만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일 때 더욱 강력해지는 이 조화는 건강을 회복하고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잘 고른 대추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추는 색이 너무 밝거나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줏빛을 띠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나치게 붉거나 반짝이는 대추는 염색이나 처리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양입니다. 알이 크고 단단하며 주름이 적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이 품질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눌러봤을 때의 느낌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탱탱하게 되돌아오는 탄력이 느껴진다면 신선한 대추입니다. 반대로 눌렀을 때 끈적이거나 너무 딱딱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할 때 사과와 대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강한 약선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주인공 사과와 대추를 한 솥에 함께 올려볼 시간입니다. 하나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쌓인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정리 전문가이고, 다른 하나는 빠져나간 기운과 영양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보양의 대가입니다. 이 둘이 한 솥에서 만나 우러난 물은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둘을 섞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의 심혈관 시스템이 마치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돗물 배관망이라고 한다면, 사과는 오래되어 찌든 관안에 기름때와 녹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청소부입니다.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로 무장한 사과는 혈관벽에 들러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하나씩 떼어내어 흐름을 맑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배관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수압이 부족하면 물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대추가 등장합니다. 기운이 부족한 심장에 연료를 가득 채워 펌프의 압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길을 뚫고 대추는 그 길로 힘차게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둘이 함께할 때 정화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심장과 혈관 전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과와 대추는 서로의 빈틈을 보완하며 단일 식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많은 걱정거리인 체질 문제까지도 함께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은 예민해지고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쉽게 반응하게 되죠. 앞서 이야기했듯 사과는 성질이 살짝 차기 때문에 속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단독 섭취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추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진여 위장과 소화기관을 안정시켜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끓는 동안 찬 기운은 완화되고 따뜻한 기운은 고르게 스며들어 마치 온도 조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따스한 약선차처럼 변모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절묘한 조화는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체질이 약한 분들, 그리고 따로 보약을 먹지 않더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사과의 효능은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낮추고 대추의 보온력은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열기는 피하는 이 조화야말로 우리 몸에 꼭 맞는 천연의 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려낸 사과와 대추의 물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저는 4가지 핵심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혈관 속 나쁜 지방을 청소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고칼륨 식품인 두 재료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둘째, 기혈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피를 맑게 해주며 마음이 안정되니 불면이나 두근거림도 줄어듭니다. 셋째, 장 건강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익힌 사과와 대추는 자극이 없고 부드러워 변비가 있든 설사가 있든 관계없이 장의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탄성을 지켜주고 대추는 심장의 박동을 더욱 강하고 고르게 해주죠. 이렇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이 단순한 재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작용하는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이 방법을 소개한 지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장명수 어르신, 올해 77이신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혈당 수치와 혈압이 경계선에 걸려 늘 신경을 곤두세우셨고 밤이면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이 사과대추 끓인 물을 소개해드렸고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정성스럽게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한층 밝아졌고 말소리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기뻐하신 건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르신은 약 복용과 식단 조절도 성실히 병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사과와 대추의 조합이 분명히 든든한 후방 지원군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다음은 바로 그 건강을 지켜주는 신비한 한 그릇에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과 불 재료와 정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몸을 살리는 한 그릇이 탄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황금 비율의 사과 대추차 레시피를 가장 섬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하실 재료입니다. 붉은 껍질의 사과 2개를 꼭 사용해 주세요. 붉은 사과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한의학에서는 붉은색은 심장에 이롭다고 보아 심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말린 대추 8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지 않은 중간 크기가 이상적이며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피를 보충하는 데 탁월하죠. 여기에 물은 약 1.5리터, 즉 대략 6공기 분량이면 됩니다. 선택 재료도 몇 가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체질이 찬 분이거나 손발이 늘 차가운 분이라면 생강을 3편 정도 추가해 주세요. 따뜻한 기운을 보태주는 생강은 사과의 미세한 냉기를 중화시켜주고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눈 건강과 신장 보강을 함께 원하신다면 말린 구기자 한 줌을 끓이기 종료 5분 전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단맛을 선호하시고 혈당 문제가 없다면 적당량의 흑설탕을 나중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도와 따뜻한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첫 단계는 재료의 철저한 세척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추의 표면은 주름이 많아 먼지나 이물질이 쉽게 끼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간단히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추를 그릇에 담고 굵은 소금 한 숟가락과 밀가루 한 숟가락을 넣은 뒤 약간의 물을 붓고 손으로 여러 차례 문질러 주세요. 소금은 살균 작용을, 밀가루는 뛰어난 흡착력을 발휘하여 주름 속의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문지른 후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세척한 물이 뿌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소금물에 약 10분간 담가 두신 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후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면 껍질에 남아있던 불순물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료 손질입니다. 깨끗이 씻은 대추는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단맛과 영양이 더욱 잘 우러나게 됩니다. 씨를 뺄지 여부는 체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이 많아 혀가 마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씨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런 증상이 없다면 씨를 포함한 채로 끓여도 무방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씨만 제거한 뒤 작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 조리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열 보존이 뛰어나고 은은하게 익혀주는 도자기 냄비이지만 없을 경우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준비한 사과와 대추를 냄비에 넣고 1.5리터의 맑은 물을 부어주세요. 센 불에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줄인 뒤 약 20분간 천천히 끓여줍니다. 이때 주방에는 사과의 산뜻한 과일 향이 퍼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추의 달큰한 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향기로 변해갑니다. 이 향만 맡아도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과가 투명하고 부드럽게 익으면 거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조정입니다. 구기자를 넣고 싶다면 끓이기 종료 5분 전에 넣어주시고 흑설탕은 불을 끈 직후 남은 열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바로 드시기보다는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맛도 더 깊어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이제 이 정성 가득한 한 그릇이 몸에 스며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향을 맡아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뱃속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 사과 대추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과와 대추에는 원래 자연당이 함유되어 있고 탕으로 끓이면 이 당분이 훨씬 더 쉽게 체내에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절대 흑설탕을 추가하지 마시고 대추의 양도 3-4개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드시기 전에 담당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둘째, 이 차는 어디까지나 식이요법일 뿐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보조 병력일 뿐이지 주력군이 아닙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계속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차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약을 끊거나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에 대해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사과, 대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일주일에 3, 4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다량으로 마시면 오히려 당 섭취가 과해져서 간이나 체내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넷째 차를 마신 후에는 꼭 치아를 보호해 주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요. 사과에는 자연산 과일산이 있고 탕에는 단맛도 함께 녹아있기 때문에 입안에 오래 머무르면 치아 범낭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드신 후에는 깨끗한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잠시 후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치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차는 대체로 순하고 부드럽지만 모든 사람의 체질이 같지는 않습니다. 드신 후에 입이 마르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대추의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어보면서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가장 잘 맞는 리듬과 섭취량을 찾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사과, 대추차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무척 따뜻하고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과와 대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셨나요? 진짜 건강의 지혜는 값비싼 한약재나 복잡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부엌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흔한 사과, 한 알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 몇 알, 그것들을 바르게 조합하고 정성을 담아 끓여내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보약 한 그릇이 됩니다. 이 한 그릇에는 단순한 단맛이 아닌 자연이 주는 온기와 내 몸을 아끼는 책임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스스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따뜻한 탕을 한번 끓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레 웃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따뜻하고 실감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끼는 분들께도 널리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쉽고 효과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드시고 깊이 주무시고 늘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눈 뜬 후 첫 1시간이 여러분이 90세 이상까지 살 수 있을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매일 자신의 장수를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7가지 아침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번째 습관은 단 30초만 투자하면 수명을 몇 년이나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지만 증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5세였던 그는 주변 친구들이 심장병, 인지력 저하, 보행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93세가 된 이정호 씨는 여전히 혼자서 생활하며 운전도 하고 주 3회나 지역 공동체 정원에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유전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은 75세도 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차이는 65세 때 건강 세미나에서 배운 7가지 아침 습관을 실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사소한 변화가 그의 건강 곡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쇠약해질 때 그는 반대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아침 루틴을 꼽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첫 1시간 동안 한 일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이제 여러분께도 그 이정호 씨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아침 습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습관 하나, 즉각적인 수분 섭취. 여러분 혹시 지금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오늘 아침에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액이 점점 더 걸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혈액 점도는 심장과 뇌에 위험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장수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켜는 대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신장내과와 장수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새 이어지는 탈수 상태는 노화를 무려 31%나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신장건강연구소의 제시카 로스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점점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아침 혈액 슬러징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며 뇌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노화를 급격히 앞당깁니다. 이제 72세의 김순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만성 신장질환과 극심한 피로, 그리고 기억력 저하로 고생해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투석 치료를 권유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김순희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500ml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단 60일 만에 신장 기능이 무려 28%나 향상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희 씨는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약을 바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약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물을 마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준비되셨나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 머리맡에 가득 채운 물 한 컵을 놓아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두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그 물을 모두 마시는 겁니다. 커피도 아니고 차도 아니에요. 반드시 물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자칫 몸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양치질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장기들은 밤새 기다려온 물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단 1분도 더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기능과 심혈관 건강을 놀랍도록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믿으시겠나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 습관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여기고 실천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바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둘, 아침 햇빛 노출. 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알게 모르게 생체 리듬을 스스로 망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기상 후 30분 안에 자연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연구자들이 밝혀낸 가장 강력한 장수의 비밀 중 하나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에 30분 이내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산량이 무려 7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숙면은 물론 대사 기능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하루 종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 생체리듬 연구소의 박재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햇빛 노출은 수면의 질에서부터 대사 인지 기능에 이르기까지 하루 동안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아침 햇빛 트리거를 놓치면 70세 이후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30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75세 최영식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수십 년간 만성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처방 수면제부터 값비싼 건강보조제까지 시도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주치의가 단순한 변화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와 상관없이 10분 동안 바깥에 나가보세요. 단 2주 만에 최영식 씨는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놀란 건 예상치 못한 건강의 변화였습니다. 혈압이 15 정도 떨어지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아침에 마시던 커피를 들고 마당에 앉아있던 것뿐인데 말이죠. 이 습관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받는 것을 하루의 첫 임무로 만들어 보세요. 흐린 날씨에도 야외의 빛은 실내보다 50배, 100배나 밝아서 뇌가 필요로 하는 핵심 파장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면 창문을 활짝 열고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혹독한 겨울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의료용 광선 치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자연광이 항상 최선입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함이 아닙니다. 몸의 생체 시계를 근본적으로 리셋해서 세포 수준의 노화를 늦추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에 이 선물을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내일 아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다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습관 셋, 아침 식사. 전 부드러운 움직임. 여러분 혹시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80대가 되었을 때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실상 관절의 염증 반응을 촉발하여 관절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에 가벼운 움직임이 노년층의 관절 퇴행을 최대 65%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병원의 노년의학과장인 이현숙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세포의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시켜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에 움직이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염증 수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어요. 이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68세가 된 이정순 씨는 수년간 심각한 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하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물리치료색에서 들은 조언은 너무나도 단순했죠. 일어나자마자 음식이나 커피를 섭취하기 전에 딱 7분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이정순 씨의 통증은 현저히 줄었고 담당 의사는 수술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손주들과 놀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 시작이 고작 몇 분의 아침 움직임이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보세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신 후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관절에 윤활유를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이건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기분 좋게 풀리는 느낌을 주는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 어깨, 손목을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일어나서 천천히 좌우로 몸을 흔들어 보세요. 가능하면 발끝을 살짝 만져보거나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주세요. 중요한 건 관절과 근육이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짧은 기회가 여러분의 관절을 수십 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몇 분을 투자해 관절을 위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85세, 90세가 되어도 가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은 타고난 행운아가 아닙니다. 그저 이 아침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습관 넷 30초 호흡 연습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 30초간의 이 호흡 습관이야말로 90세를 훌쩍 넘긴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수 습관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기고 있다는 점 안타깝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느냐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짓고 나아가 인생의 길이와 질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제주대학교 장수연구소의 김형준 박사가 전한 연구에 따르면 100세 장수촌으로 유명한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특정한 호흡법을 통해 세포 스트레스를 최대 48%나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준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의도적인 아침 호흡법을 실천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염증 수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의도적인 호흡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심박수 변동성과 코르티솔 수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짧은 호흡 연습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몸이 장수 모드로 전환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한라산 자락의 한 마을에서 90대 후반까지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아침 풍경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규칙적으로 깊고 리드미컬한 호흡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그들의 심박수 변동성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해보니 훨씬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96세의 이종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준비해요. 이걸 빼먹으면 점심때가 되기 전에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져요. 이제 여러분께 그 30초짜리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신 직후 가능하다면 자연광을 받으며 시작해보세요. 478 호흡법을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을 7초간 잠시 멈춘 후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쉬면서 후-아 하는 소리를 내어보세요. 이 사이클을 3, 4회 반복하면 끝입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몸에게 이제 스트레스 모드가 아닌 장수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혹시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 짧은 호흡법이 혈압, 염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은 내일 아침 이 30초에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30초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 용량의 3% 정도만 사용해 얕게 호흡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 30초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깨워줄 것입니다. 습관 5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사. 혹시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모르는 사이에 90세 이상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식탁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한국의 아침 식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장수 식습관을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노화영양연구소의 권민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식사는 하루의 대사 리듬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부터 미세 염증 수치까지 하루 동안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방향을 설정해버립니다. 저희 연구팀은 단백질 25기가 이상과 식이섬유 8리건 이상의 아침 식사가 세포 손상이 아닌 세포 회복을 돕는 대사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68세의 이창호 씨 사례를 들어보세요. 그는 과체중도 아니었지만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았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빠르게 상승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2년 안에 당뇨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이창호 씨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식습관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소 먹던 토스트와 커피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혈액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꾼 건 오직 아침 식사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믿지 못할 정도였죠. 단 한 끼 식사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변화를 실천해보세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아침 식사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그릭 요거트 혹은 식물성 단백질 중 하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택하세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베리류 치아씨드 오트밀 혹은 각종 채소를 곁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 예를 들어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추가해보세요. 단 오전 10시 이전에는 절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해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죠.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아침 식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메뉴만 바꿔서 노화의 길이 아닌 장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이 선택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수십 년 후 여러분의 몸과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선택이 매일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 6 아침의 사회적 연결. 여러분 혹시 아침의 작은 인사가 건강 보조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명을 연장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저 따뜻한 인사 한마디,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장수를 위한 필수 습관이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만나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노화사회건강연구소의 김현우 박사는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10시 이전에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무려 29%나 낮았습니다. 아침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하루 종일 심혈관계와 면역계 기능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보다 더 오래 사는 분들이 많은 전라남도 장흥의 한 마을을 조사하던 중 김현우 박사는 그곳에서도 흥미로운 아침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주민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깐이라도 마당이나 골목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단 2분이라도 꼭 서로 안부를 묻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97세 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누군가와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뭔가 허전해요. 매일 서로 안부를 묻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이유예요. 연구진이 그녀의 염증 수치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과 비교해보니 생물학적으로 수십 년은 더 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습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째, 친구나 가족에게 아침 인사 전화를 해보세요.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스치듯 지나치지 말고 아침마다 서로 인사를 건네며 하루의 기운을 나누어 보세요. 셋째, 혼자 사신다면 매주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웃이나 지인과 아침 시간을 정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혹시 이것도 어렵다면 동네 카페, 바리스타나 편의점 직원에게라도 아침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 작은 연결조차도 신체에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이 습관을 양치질처럼 매일 실천해보세요. 몸이 이 아침 신호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건강보조제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이 습관, 내일 아침 누구와 연결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그 따뜻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습관 7감사 연습 혹시 알고 계신가요?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매일 아침 절대 빼먹지 않는 한 가지 마음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감사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라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뇌와 몸의 장수 경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김서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실천하는 감사 연습이 노화된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김 박사는 특히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실천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노년층의 fMRI 검사를 해보면 아침 감사 연습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의 전두엽에서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훨씬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활성 패턴을 보였습니다.
올해 74세인 정영자 씨의 이야기가 그 힘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왔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해 심장 기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 연습에 대한 연구를 접하고 매일 아침 자신의 몸과 건강에 초점을 맞춘 감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심박수 변동성, aka 심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 이 31%나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바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연습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선생님께서도 너무 놀라시더군요. 그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단 2분이면 할 수 있는 이 감사 연습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호흡 연습을 마친 직후 가슴에 손을 얹고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고마운 부분 3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내 손주들의 얼굴을 보게 해주는 내 눈에 감사해요.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내 다리에 감사해요. 언제나 힘차게 뛰어준 내 심장에 감사해요. 중요한 건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몸의 구체적인 부분과 이유를 연결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 마인드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계의 기능을 바꾸어 염증 수치와 면역 반응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2분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투자해 보시겠어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으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몸의 문제점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이 곧 몸의 생리작용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여러분은 60세 이후 건강을 완전히 바꾸고 90세 이상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7가지 아침 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 단 3가지만 실천해도 건강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영식 씨도 단 2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나머지를 하나씩 추가하며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아침 루틴은 몸의 젊음을 새기기도 하고 노화를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내일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습관들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90세까지 사는 것뿐 아니라 그 나이에 활력과 분별력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들입니다. 내일 아침 이 7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을 실천하실 건가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이 결정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